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8월 초까지 본격적인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휴가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도 우리나라 같은 이런 휴가 시즌이 있습니까? 네, 사실 휴가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법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4일 정도 휴가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휴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휴가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휴가 이유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고 싶다,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러면 휴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일하기 싫은 사람, 뭐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네.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도에서 도를 넘어서 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를 위한 여행은 안 되고 업무를 위한 여행, 더 네. 정확하게 출장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휴가하면 뭐니 해도 유명 관광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특히 동해안이 붐비게 되는데 네. 북한하면 우리가 금강산이 최고의 관광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강산 이외에도 즐겨 찾는 관광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대 명산이라고 해서 칠보산, 구월산,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금강산은 다 잘 알고 계시고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측 뭐 서파나 북파에서 보는 것보다 북한 측에서 보는 천지가 훨씬 풍경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묘향산 같은 경우에는 김소월시의 영변의 약산 하는 네. 그런 약산이 있는 그런 그 같은 지역인데요. 그 경우에 보면 향산 호텔이 있고 거기에서 음식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어떤 산악지대 외에도 평양이라든지 신의주 또 원산 이런 곳이 상당한 그 관광지로 개발되고 네. 있습니다. 주로 산만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도 있습니까? 네, 해수욕장도 있고요. 명사심리라든지 또 우리가 금강산 지역에도 가면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는 않고요. 특정 계층들이 주로 해수욕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관광이라는 단어가 뭐 너무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는데 북한에도 관광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나 휴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보다는 대외용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외화벌이, 네. 그러니까 외화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사실은 그 관광에 대한 생각을 하고 80년대 하병법 생긴 네. 이후에 관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문화나 관광을 담당 문화관광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도 이런 관광을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까? 네, 국가관광총국이라고 해서 관광을 대외 관광, 뭐 국내 관광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사업이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관광 사업이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북한의 수입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광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들로 그런 어떤 관광객을 어떻게 보면 분산시키는 어떻게 보면 네. 포트폴리오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일본이나 중국 외에 미국, 캐나다, 미주까지도 사실은 관광객 유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아리랑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 3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입장권이 주어지는데요. 네.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평생 안 보면 후회할 공연이다라고 해서 네. 관광객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좀 틀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수준이고요. 네. 미주 같은 경우에 한 400여만 원 정도의 관광 그런 여행비가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의 이런 관광 인프라, 기반 시설들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광 자원은 풍부한 데 비해서 이제 인프라는 거의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의 경우에는 고려 호텔, 보통강 호텔, 양각도 호텔 이 정도 호텔만이 네. 좀 최신식 호텔이고요. 그 외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순환공항을 사실은 뭐 정비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보통 관광이라고 하면은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이것을 3대 요소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 그렇군요. 외에는 좀 부족합니다. 해외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외국인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 나름대로는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내 나라를 정비해서 영어 외에 8개국어로 사실은 그 북한 관광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그 소개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 관광 협회를 통해서 사실은 선전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북 삼성 지역을 네. 많이 이제 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지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관광을 통해서 사실 그 경제 개발을 위한 시드머니를 네.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고 네. 그 관광에 매우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관광 사업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북한의 관광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